불체자 체포작전에서 뉴저지주 한인 네일살롱 직원들이 연행당했습니다. 10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뉴욕시가 각종 체육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2025년까지 최저임금 15불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구 온난화 방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지하철역 등 다수 지역에 침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체자 체포작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IC 요원들이 뉴저지주 웨인의 어느 한 네일 업소에 진입해 직원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의 이민자 보호법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류 미비자들의 권익보호와 법률 지원 봉사활동을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추방의 적법성과 구제 조치의 여부, 단속의 절차적인 위법성 등을 검토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125% 이하인 한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변론 대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패세이 카운티에서 이때도 영장 없이 새벽 1시와 2시에 어떤 가정집을 방문을 해서 불체자 부모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불체자 부모가 실제로 집에 있었는데 그 티네이저 딸이 그 문 앞에 가서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지혜롭게 얘기를 했고요. 새벽 1시에 왔던 사람들이 새벽 2시가 아니라 새벽 5시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도 영장이 없으면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잘 대처를 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단속을 위해서 IC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IC 요원들은 유효한 영장 없이는 자택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책위는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이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2,000명가량이라고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방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또한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 등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해 추방재판에 회부됐지만 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뉴욕 일원에 화씨 110도, 섭씨 38도에 가까운 폭염이 예상되면서 이번 주말로 잡혀있던 체육대회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폭염 비상사태가 선포된 뉴욕시의 취소된 체육 행사 중 우선 21일로 예정된 뉴욕시 철인 3종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2001년 시작한 이 대회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도 폭염으로 행사 중간에 원래 10km인 달리기 코스를 1km로 줄인 적이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라이프타임은 성명을 내고 참가자 및 행사 관계자를 우선시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참가비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리기 클럽인 뉴욕 로드러너스도 20일로 잡힌 마라톤 트레이닝 시리즈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광범위하고 위험한 열파가 미 동부와 중부 지역에 형성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체감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높아 섭씨 43도 안팎이 될 것으로 기상되는 예보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 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18일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6명이 반대표를, 공화당은 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 통과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으로
만약 상원에서 승인되고 시행되면 10년 안에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에 정해진 7.25달러입니다. 여러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을 줄이게 될 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이 전달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지구온난화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 새 법안은 향후 30년간 시행하면서 극적인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전력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태양열과 풍력 등을 이용해서만 생산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통수단과 건물의 에너지도 석유 등 오염 배출 수단이 아닌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변화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법안 시행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는 아직 밝힌 바 없으며 더구나 과연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뉴욕 주지사는 야심찬 이러한 녹색혁명에 전 부통령 엘 고어와 환경보전이라는 그리고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대의 명분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17일 밤 뉴욕 일원에 폭풍우가 강타하면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가 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많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퀸스 롱아일랜드 시티의 지하철역인 코트 스퀘어역이 완전히 침수되면서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인 MTA 측은 폭우로 침수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공사 관계 회사인 컨트랙터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편 맨하탄 46가에서는 폭우에 부러진 가로수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보행자가 부상을 입는가 하면 또 브롱스 4천여 가구와 퀸스의 2천여 가구 등 뉴욕시 일부 지역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호보컨의 일부 도로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엣지워러와 힐스데일 등의 북부 뉴저지 일부 지역은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도로에 설치된 파킹 미터기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펠팍 중심가인 센트럴 블러바드에서 이스트 브링커호프 애비뉴 사이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설치돼 있는 일부 파킹 미터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작동하지 않는 미터기를 이용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는 작동을 멈춘 미터기에 파킹할 경우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운 정부 측은 펠팍 브로드 애비뉴 도로 포장 공사로 인해 전력 회사인 PSENG가 일부 미터기로 연결되는 전력 공급을 차단한 상태라며 미터기가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해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전혀 홍보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작동하지 않는 미터기 앞에는 주차를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운 정부 측은 미터기 오작 등으로 인한 이용자 혼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미터기 관리 회사에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목을 졸라 결국 사망하게 한 경찰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분노한 흑인들이 길거리로 나와 강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망한 흑인 아들의 어머니가 함께 동참한 시위는 맨하튼 남쪽에서 시작됐습니다. 5년 전인 2014년 7월 17일 에릭 가너는 길거리에서 담배 한 개 피씩을 파는 일을 불법으로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반항하자 경관들이 제압하는 도중 한 경관이 체포 시 사용 가능한 목조르기를 시도했습니다.
피의자가 숨을 못 쉬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계속 저항하는 피의자는 결국 계속된 목졸림으로 사망했습니다. 임종을 고려해야 할 노부모를 모신 자녀들에게는 요즘 장례 세미나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센터에 있는 노령의 환자들도 자신의 장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장례 세미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부 뉴저지 은빈 요양원에서는 내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축복 장례식장의 손한익 대표가 장례 세미나를 열어 많은 관심 있는 가족들의 참석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효사상 때문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장례 준비 절차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요양원에 계신 부모를 모시고 계신 가족분들조차도 이런 장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인 장의사 선생님을 손한익 선생님을 모시고 장례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뉴저지에서 메디케이드에서 얼라우하는 메디케이드 퓨너럴이나 프리페이 퓨너럴 어카운트, 그다음에 메디케이드에서 얼라우하는 스펜다운으로 할 수 있는 장지를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장례 세미나에서는 장례 절차의 여러 가지 선택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고 참석자들에게는 식사와 선물도 제공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남성이 화재가 발생한 19층 빌딩에서 스파이더맨처럼 아슬아슬하게 발코니를 타고 지상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헬리콥터가 포착한 동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어제 오후 9시 30분경 화재가 발생한 순간 19층 꼭대기에서 창문을 깨고 발코니로 탈출했습니다. 이어 그는 발코니에 철제 울타리를 타고 고개를 하듯 한 층 한 층씩 내려와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는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의 우등생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 미국 사회에 공분을 샀던 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대법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임스 트로이아노 판사와의 임시 파견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로이아노 판사는 16살 고등학생의 동갑내기 여학생 성폭행 혐의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15살 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에 기소하려던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가해자는 파티 도중 술 취한 여학생을 지하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당시 결정문에서 가해자가 좋은 집안 출신이고 명문고에 다닌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학생을 기소하면 그의 삶이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이 남성은 코니 아일랜드에서 셔츠를 입지 않고 거리를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52살의 디미트리 골드파브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백인 남성으로 보이는 용의자는 회색 반바지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미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코리안이라는 이유로 인사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부터 인텔사에서 근무해온 류모 씨는 인텔사는 인도 출신 직원들에게만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직원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연방 타이틀 7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이 척추 교정 치료를 받다가 부상을 당했다며 해당 병원과 카이로프랙터를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모 씨는 송모 씨가 운영하는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의 A통증 의료센터를 상대로 지난달 뉴욕주 퀸즈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송 씨는 척추 교정 시술 전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결국 영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2년 전부터 쥐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쥐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017년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3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방면에 나섰지만 오히려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더 하 재단이 다음 달 22일과 23일 플러싱 제1교회에서 제12회 청년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청소년의 경우 8학년에서 12학년, 청년은 18살에서 26살의 대학생 및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자들과 뉴욕 주민 모두에게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이 지난 17일 법안에 통과됐습니다. 오늘 그 뒤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그 큰 역할을 해주셨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민권센터 소속이고요. 민권센터라는 그 커뮤니티 단체에서 한 20여 년 정도 넘게 봉직해 왔습니다. 저 개인의 소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저희 민권센터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 민권센터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단체입니다. 연방과 주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민정책 현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이민자 권익공헌 활동과 또 커뮤니티 조직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각급 선거 때마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시민 참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지금 당장 네. 그러니까 생활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소속 변호사와 또 봉사팀 직원들이 공공혜택 신청이나 이민법, 주택법 3단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민권센터는 올바른 정책이 이민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한편 당장 오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봉사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권익공헌 단체이면서 또한 봉사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민권센터가 지금 20여 년 정도 설립이 저희들이 된 정확히 건가요? 설립된 연도는 1984년도이고요. 네. 올해로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린라이트 그 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그 동안의 어떤 그 준비 과정이라고 할까요?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뉴저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뉴욕주 같은 경우에 이 운전면허증 이슈가 불거진 게 거의 2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이민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다 포인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네. 소정의 포인트를 채우면 DMV에 그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은 역시 2001년 9.11 테러 사건의 여파입니다. 네네. 2002년도에 그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가 소셜 번호가 없으면은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는 네. 그러한 방침을 밝히는 행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시에 저희 그 민권센터의 전신 청년학교와 60여 개의 그 뉴욕 일원의 그 단체들이 코얼리션을 구성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2007년에 네. 역시 전 주지사였던 그 스피처 시절에 네. 그 전임 파타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 네. 취득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만 그 워낙 큰 반발을 맞아서 약 한 달 만에 정책이 철회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여전히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하지 못했고 최근 수년간 저희들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네. 그린라이트 코얼리션이라는 네. 그 연맹을 결성하고 뉴욕주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린라이트 빌이라고 통칭되는 네. 그 법안을 상정했고 드디어 통과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 법안 통과가 갖는 이 정치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네. 실질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그동안 그 변변한 신분증 하나 없이 네. 살고 계셨던 많은 서류 미비자, 우리 한인 동포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신분증을 갖게 되었고 네. 또한 합법적으로 뉴욕주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새로운 직업을 찾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자녀들의 그 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활상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더 편해지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린라이트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허드슨밸리와 또 롱아일랜드 그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 선거에서 네. 그쪽 지역 의원들이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기 네. 때문에 이 논란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네. 이 법안에 섣불리 찬성을 할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제 판단을 내렸겠지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민권센터가 이 그린라이트 법안 말고 또 다른 어떤 이룩한 성과가 있었죠? 네, 작년 중간선거 결과로 뉴욕주 정치 지형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민주당이 네. 주지사 사무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주상원과 주하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공이 장악하는 네. 정치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굉장히 바쁜 한 해였고, 네,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늘 저희 그렇지만. 민권센터의 소명 자체가 네. 우리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의 명실공히 이민자의 나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네, 이번에 이룩한 성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차원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연방 차원에서 횡행하는 이민자 탄압과 그 단속과 추방에 맞서서 우리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활동까지도 계속 확장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2부에서도 그린라이트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